2022년 12월 22일 데일리 모멘토 33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듣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중간에 이제 빠지거나 하는 내용 없이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데일리 모멘토에서 나온 퀴즈가 최근에 이제 취직세 완화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거가 이제 퀴즈로 이제 부달림이 됐는데, 취직세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퀴즈로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퀴즈 내용을 이제 잠깐 한번 이제 봐보면, 퀴즈 내용 901회차 퀴즈입니다. 어제 양도세 완화 및 취득세 완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 사실 취득세율도 유심히 봤지만 2023년 1, 4분기 정책 과제 중에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유도도 유심히 보는 중입니다. 갭투자에 있어서 전세가 안정화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사진과 같은 고정금리 상품 확대로 갭투자가 좋은 아파트의 전세가가 안정화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호하시나요? 취득세율을 더 완화해주면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전세시장 감소하더라도 투자를 고려한다. 지금 정도의 취득세율 정도면 내년에 전세가율만 올라와주면 투자를 고려할 법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음도 궁금하네요. 역대 정부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은데 여러분들의 기다리시는 취득세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수준 3주택 4%, 4주택 6%, 이명박 정부 2%에서 4%, 박근혜 정부 1%에서 4% 정도. 이렇게 지금 퀴즈를 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부탈린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취득세 더 완화해주면 전세 안정화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생각도 있는데 기다리는 취득세는 박근혜 정부 수준. 취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1, 2% 정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퀴즈 푸신 분들이 첫 번째 퀴즈는 놓친 것 같고, 두 번째 퀴즈 몇 프로냐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지금 어제 임장 때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취득세율과 전세가 하락장과 상승장, 전세가에 대한 대응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응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내 돈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취득세의 변화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상황이라 그러면 전세가의 안정, 그리고 내 돈의 최소화라고 한다 그러면 취득세 완화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23년 하반기 이후로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 내려감과 동시에 전세가도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 때의 전세가 변화 양상, 상승장 때의 전세가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매가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 매가가 덜 떨어지는 지역, 그리고 그 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구성, 이런 것들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 파악을 하는 게 결국에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거나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런 타이밍이나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요번에 이제 그 완화 대책 발표한 거를 이제 오늘 잠시 봐보면,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이제 짚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책 나온 것들 중에서 취득세 중과에 관련해서 취득세 중과 완화 증여하기 좋은 계절 이라고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상세 내용들을 봐보면은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 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다. 그래서 개편을 했다고 하죠. 개편을 해서 결국에는 조정지역은 깎아줘도 6%예요. 비조정지역만 4%고 법인은 6%. 근데 중요한 거, 이거 통과돼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조정을 계획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야당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수용 불가라고 기사도 떴어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이제 이 인기몰이식, 간보기식 이런 보도 자료들이 나오기는 하는 거죠. 아, 완화는 해줄게. 근데 저쪽에서 안 해준다 그럼 나 못해. 요런 거.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하단에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임대 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절부터이다. 이것도 특별법이 개정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취득세니 뭐 재산세니 일부 감면 내지는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3주택 이상 6%, 조정지역은 아직도 간보기다. 지난번에도 이제 간보기가 한번 나왔죠. 지금 중장기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했지 아직 확정적으로 된 건 없다. 간보기 끝내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또 한번 냈죠. 계속 민심을 보는 거죠. 증여하기 좋은 계절이다. 2주택자까지 3.5%로 빨리 증여해라. 시가도 낮아졌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 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주택, 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 세율 3.5로 과세,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동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주택, 2주택자의 증여 시에는 1주택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주택자, 2주택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동 사항이 또 생기는 거죠. 20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8월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음.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높아져서 부담이 됐던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 이거를 취득세를 이제 넘길 때 고가 주택 3억 이상의 조정지상 지역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1, 2주택 증여자, 두 번째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가 12%가 아니라 3.5%죠. 요것 또한 이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한테 내지는 다주택자들한테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기대하고 있어. 선물 줄게. 내년 총선인가 알지? 23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총선입니다. 2024년. 2024년에 요거를 23년에 이제 법 개정을 해서 바꾼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24년에 총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총선에 맞춰서 민심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 필요하겠죠. 호의적인 반응. 그렇다 그러면 23년 중에 뭔가가 혜택이 있어야지 24년에 24년 4월에 총선 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간보기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간보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도 그렇게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들도 잘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방법을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방송이 잠깐 이제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계속하면 지금 봐보면은 변동치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조정지역 간보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좀 더 간보기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증여하기에 좋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 완화도 있고 취득세 증여에 대한 취득세 완화 3.5로 되기도 하고 시가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긴 할 건데, 또 마지막 임대사업자 부활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결국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주택자 니들이 지금 매물 가격 안 떨어지게 급격하게 안 떨어지는 거 방어 좀 해줄래? 가격 이렇게 꼬라박는 거 방어 좀 해줄래? 누가? 니네가. 다주택자 니네가 좀 사주라. 니네가 사주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제발 사주라고. 제발 사주라고 하는데 이게 사줄지는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준다고 했을 때에
이제 얼마나 변동치가 생길까를 보고 또 간을 보겠죠. 근데 예상 밖으로 많이 안 살 겁니다. 왜? 이거 가지고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여전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6%가 되는 게 아니라 4%,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운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야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다분히 높습니다.